김은교의 일시적 순간. 마치 어린 시절 반드시 배웠어야 하는 걸 이제라도 뒤늦게 배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에게 늘 유익한 것들만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김은교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김은교입니다. 바뀐 시그널 음악 마음에 드십니까? 아, 좋습니다. 예. 네. 저희 임대웅 음악 감독이 직접 작곡해준 곡입니다. 네, 활기가 나고요. 네. 네, 자칫 좀 졸려올 시간대인데 아주 좋습니다. 네. 졸려온 시간대인데 사실은 이 방송을 듣고 있다 보면은 한순간도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어요. 마치 반드시 알고 살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놓쳤던 것들이라서 네. 이제라도 꼼꼼하게 다 챙기면서 살아야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지금 제가 부담 팍팍 드리고 있죠. 아니요. 정말 문 선생님은 정말 그 상대방을 참 격려를 잘해주세요. 저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국민 TV의 아나운서입니다. 아주 정말 너무 좋습니다. 왜 명심보감 저희가 지난 네네. 시간에도 하고 네. 이번 시간에도 하겠다라고 예고를 예. 했잖아요. 예. 근데 이 명심보감이요. 네. 옛날로 따지면은 어린 시절에 가정교육에서 배우던 예,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제가 명심보감을 참 없더라고요, 하는 사람들이. 특히 지금 이게 정말 EBS를 능가하는, EBS의 문제점은 현실이 없는 관념적인 수업들이 많은데, 네. 진짜 이 국민 TV에서는 네. 정말 좋은 방송들이 많아요. 근데 명심보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겹치지 않는 걸로 하려다 보니까, 이건 좀 해야 되겠다 싶고요. 근데 사실 그 명심보감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정말 가려 뽑아가지고 총 24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앞에서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만 좀 뽑아서 이 시간에 진행할까 합니다. 네. EBS를 능가하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기분이 좋네요. 우리 김영민 PD가 노래를 부르는 지식 라디오, 국민 라디오는 지식 라디오여야 된다 네. 얘기하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우리 김영민 PD가 들으면은 정말 역시 나의 목표가 달성됐어 이러면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요 여러분의 댓글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김은교 교수님이요 안 그런 척해도 여러분이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면은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거든요. 그쵸 교수님? 네, 웃음을 참고 있습니다. 자, 저 여기서 잘 듣고 있어요, 교수님 하시면서 여러분 출석 체크 많이 해주세요. 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는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테드도 능가하는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에 오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잘 듣고 있다고. 저희 조합원 분들은 이렇게 착한 학생들입니다, 교수님. 네, 제가 아주 결심을 하고 왔거든요. 오늘은 말을 천천히 하고 웃지 않겠다고. 왜요? 아니, 그런 지적이 혹시 있었나요? 아니요, 저 혼자. 네. 진지하게 받아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너무 자주 웃는 것 같고, 너무 빨리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아무리 많이 웃으신들 저보다 많이 웃으시겠습니까? 참겠습니다. 예. 교수님, 저희 지금 출석 체크 해준 조합원들은 학점 좋은 점수 주세요. 이거 이름들 외우겠어요. 이렇게 몇 분은 정말 열심히 해. 이거 나중에 시집이라도 보내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 우리 한번 공개 방송을 하면은. 네. 그때는 이렇게 좀
접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 그러면은 교수님 아예 약속을 좀 하시죠. 이 시간에 예, 저희가 지하 카페에서 예, 예. 이제 정말 공개 형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예. 혹시 교수님이 언제가 좋으신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러게 그러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겠다라고 날짜를 딱 정해주시면은 네.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직접 국민카페에 오셔가지고 네. 교수님 사인 책도 좀 받고 아니요. 아니, 퀴즈를 해가지고 네. 적어주시면은 문제를 내면은 보내드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하더라도 네. 저희가 문제를 내면은 끝날 때 맞춰주시면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아, 제가 갖고 있는 책들, 제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들을 네. 보내드릴까.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책이 굉장히 많이 와요. 와, 자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신간 책들이. 그래서 아마 끝에 나갈 문제는 네. 이 시간 수업을 잘 들으신 그렇죠. 분이라면 누구라도 예.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쪽지 시험의 형태인 거죠. 오늘 해볼까요? 해봐요, 네, 교수님. 오늘 해가지고 먼저 쓴 분, 가장 먼저 쓴 분이 네. 먼저 쓴 분을 근데 주소를 어디다 적나? 주소 아. 비밀로 적을 때가 있나? 주소를? 공식 닉네임을 써주시면은 네. 등록할 때 저희 조합원 가입하실 때 공식 그럴까요? 닉네임 오케이, 있어요. 그걸 오케이. 쓰시면 제가 네. 주소 확인이 가능하니까 자 여러분 네. 오늘은 네. 교수님께서 쪽지 예. 시험을 보신답니다. 예, 끝에 제 시집 한 권하고 오늘 다시 출판되는 제 첫 시집이 오늘 다시 출판돼요. 네, 재판되는데 그 시집 하나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임자원 선생이 쓴 와. 그 발랄한 고전 이야기. 네, 명랑고전. 명랑고전 이야기. 네. 명랑한 고전 탐상가, 명고탐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네. 그 책 2권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한번 해보죠. 그래서 퀴즈를 진행하다 퀴즈를 내면은 먼저 써주시는 분에게 네.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쪽지 시험 여러분 있으니까요. 오늘 네. 수업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명심보감에 대한 이야기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네, 얘기 시작해 볼까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길에서 이렇게 모퉁이에 서 있다 가끔 명동이나 서울역에서 이상한 사람이 옆에서 횡단보도 서 있으면 뭐라고 묻지 않아요? 사람이 와가지고. 예. 굉장히 인자한 표정으로 와서 씩 예. 웃으시면서 한 말씀 하시죠. 네. 도를 하십니까? 예, 도를 하십니까? 그래서 그 도가 뭔지. 근데 이게 이제 좋은 말인데. 네. 많이 쓰다 보니까 그 거부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말도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쓰는 경우 이제 지하철에서 전도라는 말도 이제 아주 굉장히 나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진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예,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단어도 도도 원래는 좋은 단어였는데 그리고 저는 또 굉장히 놀란 게 이거 알아도 좋을 텐데 그 조총련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포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섭하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와세다 대학에 있을 때 조총련 출신들이 많이 교수로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김학렬 교수님이라고 조선대학교 교수님도 와세다 대학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일본 조선대학. 네. 근데 이분들이 학위를 이제 김일성 대학에서 학위를 따죠. 학회에 가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를 하면 또 많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학술적인 모임이니까 그거는 이렇게 외국에서 많이 만나죠. 북한 학자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이념이나 국가에 상관없이. 예, 근데 저는 학술적인 거니까. 깜짝 놀랐는데 포섭이라는 단어를 막 너무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오늘 네. 야끼 입고 불고기 먹으러 가는데 박동지를 포섭했나? 이렇게. 이게 거의.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니까 거의 초청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굉장히 당황했어요. 포섭이라고 하면은 이 간첩들이 쓰는 용어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굉장히 그 고정관념 속에서 도라는 언어도 굉장히 낡아빠진 언어가 됐고, 또 전도 그러면 어떤 강압적인 이미지가 되고, 그래서 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원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좀 먼저 얘기를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도가도 비상도라고. 네, 그죠. 예. 그 한자 말하는 거지. 네. 그 도의 한자. 근데 그 한자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냥 길도자 치시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워낙 쉽게 다. 워낙 쉽게 다 아는데. 근데 그 한자를 보시면 그 머리 숫자가 이제 올라가 있잖아요. 네. 달팽이처럼 이제 기어가는 거죠. 밑에 진행할 때 이렇게. 근데 그 머리 숫자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스스로 자자가 있어요. 네, 맞아요. 자자가 있어요. 스스로 자 위에
이제 갑골문 보면 그게 풀이 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코나 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그림 보면 이제 확실하지가 않아요. 옛날 그 거북이 등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죠. 그래서 네. 불 같은 데 쪼으면 쪼개지면서 이제 글씨가 그렇죠. 보이는 건데 이제 그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제 스스로 자자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깨우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다 보면은 한 가지의 생각이 뭐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서 위에 이제 풀처럼 자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인데요. 네네. 굉장히 뜻이요. 거룩하기도 하고요. 네네. 글자 하나가 참 많은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글자인데 우리가 참 쉽게 나쁜 의미로 많이 썼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스스로 자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자연할 때 자자가 스스로 자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내 결핍에서 필요한 거 배고프면 먹듯이 그게 니드랑 영어로 니드랑 원트가 틀리거든요. 막 자기 욕망에 의해서 막 배부른데도 더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 먹고 자연스럽게 정말 법정 스님의 무소유처럼 자연스럽게 그 자자가 스스로 자자잖아요.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하고. 네.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도자가. 교수님, 그러니까, 저 잃을 거 있어요. 예, 예. 이렇게 교수님이 금방 자기 결핍에 의해서 공부를 네.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쪽지 시험 보내니까 집에 간다는 사람 있어요. 뭐예요? 잃을래요. 이메가스터님이요. 집에 가신대요. 예.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스스로 자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길도자고 도로할 때 로자고 글씨가 똑같이 의미가 길이지만 네. 도로할 때 로자는 의도적으로 만든 거고요. 아. 길로자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정신으로 인정을 하고 머리를 밝게 하고 머리 숫자가 들어가듯이 오솔길 같은 거죠. 오솔길이나 그 아주 자연스럽게 생긴 숲길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걸 뭐 해석이 명확한 해석이 없고 이제 중국어로 타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타오. 그래서 독일어 그러면 타오이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타오라는 거, 이 길이라는 것은 어떤 노자가 얘기했던 무위 아주 자연스럽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이 어떤 도로를 아스팔트 깔고 이런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자의 의미는 굉장히 그 자연스러움의 의미가 있다. 이것을 좀 알고 좀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일시적 순간에서는요, 저희가 첫 시간부터 그냥 우리가 흔히 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뜻일 거야라고 알고 있었던 그런 편견의 벽들을 다 깨주는데 오늘은 네. 도자라는 글자의 편견을 좀 깨주신 감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하나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명심보감에서 이제 24편까지가 있는데 1편이 제목이 뭐냐면 개선이에요. 개선. 개선. 근데 그 한자가 중요한데 네. 개가 여이. 우리 한글로 하면 여인데 네. 계속할 개자예요. 그러니까 착함을 잇는다. 예, 그거예요. 네. 착함을 끊임없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휴일 있고 뭐 월요일 있고 수요일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 작게 하는 거. 그 이야기들이 1편에 이렇게 쭉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게 이제 1편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착함을 하는데 그 개선이라는 것이 길도자처럼 억지로 하거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걸 양덕이라고 하거든요. 밝은 데서 덕을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 어디서 뭐 어디 이제 장애라든지 뭐 어떤 양농 같은 데 가면 라면 박스 잔뜩 쌓아놓고 사진 뭐 그게 반드시 나쁘다는 그래, 의미는 나쁜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해야지 알려지는데 네. 또 이제 그걸만을 목표로 두면 좀 위험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보여주기식 선행. 예, 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런 선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개선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음덕이라고 그러거든요. 음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맹자에도 나오고, 네.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음덕을 행하는 계속적인 것이죠. 그 동양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아주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해가지고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는 그 불교의 윤회나 인과응보처럼 계속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1편에 실리게 되겠습니다. 1편에 실리면서
우리가 도 얘기하면서 이제 자연스러움을 얘기했는데 우리 한번 그 비틀즈의 레디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용욱 선생님이 노자 강의하실 때 그 노자를 사실 비틀즈가 인도 사상과 여러 사상을 갖다 영향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래 속에 굉장히 가사 속에 그 동양 사상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 인도 사상도 나오고. 그런데 그 레디비에 대한 해석은 또 김용욱 선생뿐만 아니라 일본의 다른 학자들도 여러 번 했어요. 그 종교학자들도 얘기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들으시겠지만 여기서 보면 그 가사를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레디비죠, 레디비. 레디비. 우리말로 하면 냅둬. 냅둬. 가만히 둬.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네. 자연적으로 냅둬. 사대강 막 부시지 마. 이런 거죠. 그냥, 그죠? 사람들 사는 거 다 마음대로 부시지 마. 그대로 물 흐르도록 냅둬. 이게 레디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레디비의 사상이 있는데 그 냅둬라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가 이렇게 같이 화합을 하는 거죠. 여기서 뭐 Mother Mary comes to me. 요 보면 Mother Mary는 이제 마리아겠죠. 기독교의 마리아 같은 게 있겠죠. 근데 거기서 보면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한데 로자를 갖다가 네. 이제 라오쇼 이걸 라오츠죠. 라오츠.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영어로는 words of wisdom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현자의 말씀. 현자의 말씀. 예, 예,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speaking words of wisdom, 이 지혜의 말씀이죠. 지혜의 말씀. 가사가요, 되게 네. 좋아요. 예. 내가 근심의 시기에 처해 있을 때 어머니께서 다가와 지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순리에 맡기거라. 내가 암흑의 시간 속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에도 어머니는 내 앞에 똑바로 서서 지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순리에 맡기거라. 그냥 그대로 둬요. 순리에 맡기자고요. 지혜의 말씀을 속삭여봐요. 순리에 맡기거라. 네. 아유, 참. 되게 저는 평소에 레리비라는 노래를 들으면서도, 네. 단 한 번도 사실 울컥하거나 감동이 밀려온 적이 없었는데, 네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 네. 음악을 제대로 감상을 하니까, 네네. 사실은 제가 조금 며칠 마음이 조금 아픈 일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위안을 받으면서, 혹시 교수님이 어떻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고 이런 얘기와 노래를 가져오셨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 예. 예. 아유, 정말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나눠도 우리 문 선생님은 그렇게 다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니까. 아니, 저는 예. 진실만을 얘기한다니까요. 정말 이거 보면은 이 폴 맥카트니의 보컬하고 네. 아주 철학적인 가사가 있고요. 이 노자의 지혜의 말씀,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상선약수라고 있잖아요, 노자에. 그죠? 네. 그야말로 물 흐르듯이 가만히 놔둬라. 여기 보면 이제 노자도 있고, 예수도 있고, 예수의 어머니도 나오고요. 또, 이제 도덕경도 나오고, 정말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정말 그 자연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자본주의 물질 문명을 좀 넘어서자. 그래서 우리 저번에 얘기했지만 명곡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 당시에 우리 예전에 한번 했던 샌프란시스코. 네. If you're going to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갈 때는 be sure wear to summer flowers in your hair. 너 머리에 그 꽃을 꽂고 가자. 예, 그런 그 베트남 전쟁, 네. 베트남 전쟁 하면서 반전 가요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이렇게 명곡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이런 베트남 전쟁과 이런 와중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동양과 서양의 이런 정신들이 화합을 해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런 세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또 이매진의 노래와 이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선 얘기를 좀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문제에 네. 대한 답을 지금 다들 너무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교수님. 가면서 안 하고 슬쩍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진돗개님은 네. 아이가 아파서 학교를 오늘 못 갔대요. 그래서 네. 그 아이와 함께 듣고 있는데 지금 집중이 되네요. 아기가 세고 집중하네요. 그 아픈 아이가 지금. 아니, 이거 정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게 한 분이 맞히셨네요. 네. 명의 여자라고 41번. 네, 41번 나와요, 레리비가.
예. 이건 이거 많이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예. 41번 나온 뭐 특별히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죠? 주소를 받아가지고 예, 해야 되죠. 명예 여자님, 네. 저희 조합원 가입하실 때 공식 닉네임 있죠? 그거 네. 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임자은 선생님의 명랑 고전 읽기. 고전 읽기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책 다 읽었거든요. 예. 정말, 예. 그 어떤 분 제 시집 원하시면 제가 또 제 시집을 씨앗 통조림이라는 시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럼 또 계속 얘기할까요? 네. 그래서 이 개선이라는 이 사고방식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읽으면 네. 한자를 한번 읽으면 그냥 여러분 한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한글로 읽는 명심보감입니다. 네. 한글을 네. 친절하게 저에게도 한글로 써주셨어요. 아니 무슨 말씀? 그래서 제가 예. 그냥 이렇게 한글로 읽을 거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자활 위선자는 천보지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화이다. 공자가 말했다. 착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으로써 갚으며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늘이 이를 화로써 갚는다. 네. 재앙으로 갚는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이거 워낙 유명해서 그냥 자활 위선자 이렇게 치시면 인터넷에 엄청나게 나와요. 책을 굳이 사지 않더라도. 그리고 명심보감은요. 책 안 사시더라도 다 떠 있어요. 예, 예, 인터넷에 워낙 유명해서. 명심보감 HWP 하면 파일 전체로 떠 있고요. 또 명심보감 PDF 치면 또 PDF로도 다 떠 있고 이렇게 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워낙 유명한 거죠. 이 첫 구절은. 네. 근데 이제 첫 구절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활이에요. 자활. 근데 우리가 책을 만들거나 우리 지금 저도 이제 방송을 하지만 오프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그렇죠. 오프닝 할 때 55초 하거든요. 55초 내외로 해가지고 걸어 나오고 안녕하십니까 김은교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할 때는 저는 이제 라디오 아니고 TV 할 때 딱 짜여져가지고 두 문장으로 딱 줄여서 질문하잖아요. 두 네. 문장의 핵심을. 그리고 클로징은 3, 40초 하는데 중요한 게 오프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도 이제 오프닝을 바꿨잖아요. 우리 네. 노래를 갖다. 예. 시그널 바꾸고. 시그널. 예. 예. 그리고 다른 거 몰라도 정말 늘 문 선생님께서 오프닝 멘트는 만들어 오시잖아요. 네.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을 하거나 또는 써오거나 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정성을 들이구나. 그래서 모든 삶이 그렇듯이 맨 처음에 어떻게 무엇을 내놓느냐. 음식 식당에 가도 가장 중요한 걸 내놓는데 여기선 자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자활. 자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자는 이게 놈자자가 아니라 이것을 선생님 자라고 합니다. 선생님 자. 예, 아들 자자를 쓰잖아요. 네. 아들 자가 아니라 이제 이 자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딱 한 분이에요. 공자예요. 공자. 네, 공자에게만 자활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앞에 있죠. 맹자활, 그런 식으로 노자활. 네, 그런 식으로 하지만 공자 모든 중국 고전에서는 공자에게만은 자활. 와. 그러니까 이름을 감히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공자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명심보감의 첫 구절이 뭐냐? 그러면 자활. 자활. 이 동양에 지금 2,500년이 지났는데요. 2,500년 이른바 공자 아카데미라고 할까요? 네. 그것은 그 핵심은 자활입니다. 자활. 자활을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것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반박하든지 그거죠. 네. 마치 그 서양 철학의 2000년 역사가 플라톤의 그렇죠. 철학을 네. 주석하고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렇겠죠. 서양 철학에서는 플라톤이 최고의 위치에 있듯이 중국 고전에서는 공자. 그 이제 정신분석학에서는 이제 자기 아버지들 비판 안 하고 다 프로이트죠. 프로이트 이제 락강하고 프로이트 딸도 있고 여러 계파가 있지만 프로이트를 그냥 완전히 적으로 여기잖아요. 네.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그렇죠. 프로이트를 다르게 해석하든지 그렇든지 그런 것처럼 이제 유물론은 안 그렇죠. 이렇게 쉽죠. 앞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비판하고 넘어가는데 마르크스나 알티세르를 하든지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앞에 있던 걸 갖다 비판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걸 이으면서 그 의미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공자가 하신 말씀에 인을 얘기했다면 맹자는 그 인을 의라고 이렇게
의미를 그렇죠. 조금 확대시킨다든지 방향 전환시키지 함부로 뭐 틀렸다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 선생님의 뜻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 맨 앞에 둔다는 것이죠. 우리 저도 이제 오늘 시집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은 1936년에 나온 백석 시집, 우리 시인들 쭉 이제 만나거든요. 네. 그러면 시집 내기 전에 꼭 만나면 어떤 시를 맨 앞에 둘까 이거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 첫 번째 시가 정말 시인들한테는 그렇죠. 중요한 의미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백석의 1936년에 나온 시집 보면은 사슴 보면 첫 시가 가지랑집 할머니라는 시예요. 가지랑집 예, 할머니.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가지랑 고개라는 고개에 살던 무당 할머니예요. 예, 무당 할머니가 너무너무 재밌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윤동주 하늘과 별과 바람같이 보면은 서시가 아니라 사실 서시는 메모였고요. 제목이 없는 거고 자화상이 첫 시였어요. 자화상. 네, 자화상을 갖다 첫 시로 집어넣었었죠. 그래서 그 자기의 내면적인 뭐 우물의 한 사내가에 있었는데 다시 가보니까 또 사내가에 없고 그 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첫 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글자가 명심보감에서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명심보감 판본이 한 3-4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날에 나온 게 있고 고려말 충렬할 때 이제 추적이라는 사람이 편집했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또 불교를 탄압하면서 불교적인 요소를 다 빼고. 예. 그래서 뭐 대구에서도 나오고 막 우리나라 여러 판본이 있어요. 근데 대구에서 나온 것이 가장 유명해서 외국 사람도 막 가죠. 그 대구에 그 발견된데.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구절이 자활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왜 자활이들 공자가 왜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좋은 문장이 이제 컴퓨터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프린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치긴 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느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공자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귀족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보면 영화가 있어요. 공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온 게. 주인공이 주윤발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주윤발. 예, 그 영화 보면 어린 시절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제 어른이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이끌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견을 시키죠. 어느 날에 경제부 장관으로 보내기도 하고, 어느 날엔 교육부 장관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네. 탄압받기도 하고, 거의 거지가 돼가지고 막 고생하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컨설트 해주는 사람이죠. 공자가 그래서 그 공자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또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공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자는 BC 551년 현재 산동성 곡부 지방인 노나라의 작은 마을인 추읍에서 태어났다. 이때는 인도의 석가모니가 태어난 지 10여 년 뒤이고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기 얼마 전 시기에 해당한다. 공자는 은나라 왕족의 몰락한 후에 집안에서 출생했다고 전해지는데 그의 아버지는 퇴역군인 숭량홀이었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안정제였다. 어떤 책을 보면 무당이었다고도 써있다. 그 말에 따르면 공자는 어릴 때부터 굿을 보고 자란 격이다. 공자의 어머니는 이구산에서 남몰래 치성을 들여 공자를 낳았고 공자의 머리가 움푹 들어갔기 때문에 공자의 이름을 자를 중리라고 하였다고 한다. 공자가 태어날 때 그의 집안은 불우하였고 3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매우 가난하고 외롭게 자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마저 제대로 치르지 못할 정도였던 모양이다. 당시 공자의 집안은 몰락하여 겨우 벼슬을 할 수 있는 계급인 사에 속해 있었다. 사 계급은 위로는 귀족과 대부, 아래로는 서민의 중간에 있어서 벼슬살이를 하지 않으면 매우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공자는 18살에 과부가 된 어머니를 모시느라 여러 비천한 일들을 해야만 했고 공부도 15세가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었다.
늦게 시작한 공부이지만 공자는 배우는 데 있어서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정과 자부심을 가졌다. 그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고 할 정도로 배움에 대해 간절한 소망을 가졌다. 당시에 공자가 공부한 교과 내용은 아마 역사, 경전, 문학, 예학, 산수, 글쓰기, 활쏘기, 말몰기 같은 것들이었을 것이다. 공자는 일정한 스승의 지도 없이 당시의 학교와 인물로부터 두루 배웠으며 나중에는 주나라로 가서 노자를 찾아뵙고 예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공자는 20대에 벌써 당시 노나라에서 무시하지 못할 인물이 되었으며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22세의 나이로 이미 높은 학식을 인정받고 이름을 얻은 그는 성의를 가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로부터 그들의 능력에 알맞는 패백을 받고 그들의 수준에 알맞는 공부를 시켰다. 공자의 일생을 통틀어 보면 젊은 시절부터 죽기 직전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남을 가르치는 직업적인 교육자로 지냈다. 각 분야에 뛰어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 정치계, 교육계, 문화계에 보냈다. 공자 나이 24살이 되던 기원전 528년에 공자의 어머니는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공자가 꿈꾸던 세상은 예와 덕, 문이 지배하던 사회였다. 그래서 공자는 그러한 이상을 실현한 주나라를 동경하였고 그 반대로 당시에 권세에 있는 대부들이 제후들을 무시하고 권력을 농단하던 사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공자가 정치에 관여하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공자가 살던 당시 춘추 시대에는 국가 간이나 나라 아니나 간에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횡행하여 온갖 명목의 전쟁과 난리가 연이어 일어나 민중들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인의 실천, 곧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생각했던 공자로서는 그러한 현실을 목도하고서도 책이나 읽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정치에 관여하게 됐다. 당시의 정치가들에게 자기의 덕치주의를 설파하기 위해 수레를 타고 여러 나라를 주유하기도 했고 직접 벼슬을 맡아서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그의 합리적인 도덕 정치 철학은 시대를 넘어 후대에 계승되어 한나라에서 국정 이념으로 채택된 이래 동양의 역사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어버이를 여의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 리와 가장 아끼던 제자 안연을 먼저 보내는 슬픔을 겪기도 했다. 여러 나라를 제자들과 떠돌다가 양식이 떨어져서 굶기도 하고 테러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기원전 479년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음악을 배경으로 공자의 일생을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느낌이 새로운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좀 갑자기 좀 숙연해지는데, 이때쯤 퀴즈를 하나 내야 되겠죠? 어떤 퀴즈를 내시려고요? 이게 들으면서 이렇게 메모 안 했으면 이게 내지 못할 텐데. 예. 지금 저희가 읽은 부분에서 내실 건가요? 뻔한 건 안 내겠습니다. 공자가 산동성 출신이라는 건 안 내겠어요. 공자, 네. 명자 다 산동성 출신이죠. 인천에서 이렇게 타면은 비행기 타면 제주도보다 더 가까운 곳이죠. 산동대학교라고 아주 좋은 대학교가 있고, 저도 이제 여길 가봤는데, 공자의 고향 아주 대단한 곳입니다. 그 산동반도라고 하는 그렇죠,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주 음식이 좋고요. 공자가 있어가지고 예의가 대단해요. 이렇게 우리 여기 테이블처럼 원 테이블이 있으면 문에서 제일 안쪽이 주인이 앉아요. 그리고 문 쪽으로 등지고 손님이 앉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좌우를 앉는 순서가 있고요. 술을 따르는 순서가 있어요.
술을 꼭 그 따르는 순서가 있어가지고 아주 그 밥 먹는 그 순서도 잘 정해져 있고 아주 극진히 그 손님들을 대접을 해요. 그 공자의 고향이라는 자부심들이 있으신가 봐요. 예,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는 산동성 공자하고 맹자가 낳은 동네다. 이런 자부심들이 있어가지고요. 물론 장보고 유적지도 거기 있지만은 이제 뭐 그것은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 한국 관광객들 위해서.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공자 유적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될 텐데 여기서 그 또 이제 어머니가 뭐였다고 얘기 있었죠? 그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건 좀 너무 쉬운 문제. 저 지금 순간 말할 뻔했어요. 그래 말하면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어머니가 뭐였다고 했나? 어머니가 부잣집 아주머니였나? 귀족이었나? 베이징 대학교 출신이었나? 아버지는 퇴역 군인인데요. 그래요. 어머니는 어머니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강 이렇게 알려져 있는 어머니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쓰셨는데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답을 하겠죠? 와. 큰이빨 우렁님이 제일 먼저 쓰셨어요. 예, 이거 너무 쉬운 문제를 내렸는데. 너무 잘 듣고 이건 계셨네요. 이제 그 순발력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얼마나 빠른가. 그래서 네, 이분께는 또 네, 큰이빨 우렁님도 공식 닉네임 맞나요? 확인 좀 해주시고요. 아까 문제 맞추신 명예 여자님도 예. 그 공식 닉네임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맞추셨어요. 큰이빨 우렁님이 먼저 무당이었죠. 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아버지랑. 네. 예. 큰이빨 우렁님 제 시집을 원하세요. 임자원 선생님 그 명랑한 고전 탐사를 원하세요. 예, 원하시는 책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시집을 보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길게 놓은 거 아마 제가 이 방송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공자 얘기를 길게 한 건 아마 드물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하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공자가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가. 그야말로 정말 어려움 속에서 불우하고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래도 좀 일찍 공부를 시작했겠지 했는데 15세가 돼서야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걸 문제를 내려고 그랬는데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요걸 문제로 내면 어떨까요? 네, 15세에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네. 몇 세부터 제자들을 받아서 그 제자들에게 알맞는 패백을 받고 그들의 수준에 알맞는 공부를 시켰을까요? 네. 저는 이게 좀 놀랬던 게 공부를 한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집중도죠. 네. 그러니까 우리 피카소도 보면 저희가 피카소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11살 때까지 그린 거 보면 어린애랑 똑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딱 잡았고 이제 11살 때부터 이제 스케치 크로키를 집중적으로 시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막 20점씩 동네 할아버지 비둘기 너 손을 그려와라. 움직이는 걸 그려와라. 서 있는 거 말고. 그 피카소가 그냥 11살짜리 애가 막 죽으라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국전을 당선하고 고우도 그렇죠. 27살에서 37살 그린 시간이 1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문화예술사의 고우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미치는 사람들 자기 분야에 아주 즐겁게 그것이 정말 니체가 얘기했던 즐겁게 놀면서 명랑하게 아이처럼 그것을 즐기는 거죠. 집중할 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공자도 보면은 이렇게 15살부터 지금 우리가 시험 문제 냈던 그 나이까지 뭐 몇 년 안 되는데. 네, 지금 벌써 답이 올라왔어요. 답이 올라왔나요? 우리 벌써요? 진돗개님 22세. 네. 맞추셨습니다. 네. 와. 일단 뭐 22세든 23세든 뭐 좀 논의가 있겠지만 우리가 낭송한 부분에서는 22세로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자료에서는 뭐 23세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읽은 부분. 재미로 생각하시고 일단은 20대 초반부터 제자를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22세를 생각하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라이브러리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라이브러리. 혹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다른 라이브러리인가요? 그 당시에 80년대 이태원에서 제일 큰 디스코텍 이름이 라이브러리였습니다. 하얀색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빠짐없이 손에 쇠사슬 차고 운동권 애들이 운동하면 왜 저러고 있나 데모하고 이러면 왜 저러고 있나. 진짜요? 1학년 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평생 반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와, 그때, 그래요. 잠깐, 그 나이에 그렇게 쇠사슬 차고 디스코 클럽 다녀도 이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됩니다. 예. 욕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희가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예. 너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야, 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뒤늦게 물리가 트이기도 하고요. 네. 자신의 적성을 뒤늦게 찾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본인이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마치 아주 어릴 때부터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은 좀 어른들이 함부로 얘기하고 아이들을 평가해버리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공자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선인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모든 걸 겪고 정말 놀기도 해보고 정말 공부도 해보고 그렇죠. 고생도 해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포월이죠. 기어갈 포자. 그 현실을 기어가면서 형이 하악에서 형이 상악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지 갑자기 뿅에서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선 오브 갓이라고 이번에 지난주에 들어온 영화를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많은 예수 영화들이 있어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뭐 여러 영화 그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이 그런 문제들이 삭감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할까. 근데 이번에 온 영화 보니까 정말 그 식민지 로마에서 뭐 대단하대요. 그 로마 군병은 그냥 죽이고 싶으면 거리에서 일반 시민도 그냥 죽이더라고요, 칼로. 그게 나와요, 영화에. 그걸 어린 예수가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얘가. 보고 자라고 마차에 어린애가 있는데 자기네도 군대 가는데 마차가 이렇게 바퀴가 빠져서 쓰러져 있어요. 그 마차 위에 어린애가 타 있어요. 근데 장교가 이거 괴롭다. 저 치워라 하니까 부모들이 마차 위에 애기가 있어요. 마차 위에 애기가 있어요. 근데 그냥 군인들이 뒤집어 버려요. 애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런 식민지 상황에서 거기가 이제 갈릴리라는 로마군 주둔 부대가 있는 거. 우리로 말하면 미팔군 같은 지역이죠. 네. 아까 우리 예전에 탱크에 우리 두 여고생이 깔리지 효순, 않았습니까? 미선.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건 미군이 좀 실수했겠죠.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는 로마군이 그냥 완전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자라나서 얘가, 어린애가,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이 독립군 같은 억울하게 감옥 같은 사람에게 자유를,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관념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나 종교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쌍용이라든지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이번 영화는 그걸 좀 잘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뿐만 아니라, 그 공자나 예수나 뭐 석가님이나 우리 많은 원효 같은 경우도. 네. 그야말로 이렇게 포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 거.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읽은 건요, 사실은요,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서 혹시 자기가 또, 그 당시에도 무당이 비천한 인생이었어요. 뭐 고아로 자라셨거나 제가 이제 노숙인 강의를 하는데 그런 분들 많으세요. 어머니도 모르시고 고아로 자란 분도 계시고요. IMF로 나오신 구조조정 형도 있지만 생계형 아주 태어날 때부터 노숙인인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힘들 때는 공자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자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공자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극복했냐 이거거든요. 네. 이거 돈을 받았냐, 장학금을 받았냐. 근데 공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학습이라고. 학습. 예. 근데 습자가 보면 오늘 스스로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밑에 자 스스로자가 있죠. 네. 그다음에 위에는 날개예요. 그렇죠. 날개. 혼자서 날아야 돼요. 이게 정말 아까 얘기했던 우리 니체의 짜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 뒤에 첫 장에 나오는 새 동물의 이야기 거기 보면은 그 초인은 어린애잖아요. 명랑하고 즐겁고 학습이란 습자는 보면은 참 그 초인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스스로 나는 거야 스스로. 누가 뭐 부잣집 아들이다 뭐 가난하다 이게 아니라 지가 좋아가지고 막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가요, 여러분. 네. 학교 성적 잘 받는 공부를 그렇죠, 얘기하는 게 알죠. 아니에요. 예.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를 하든지. 그게 공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음악을 예. 좋아하면 음악이 공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꿍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자라는 이 그다음에 그 자자라는 게 아들 자자인데 여기 선생님이라는 선생님. 단어를 우리가 읽고 잊지 말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구절만 오늘 시간이 뭐 이렇게 다 가버렸는데 네. 첫 구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첫 구절을 갖다 이제 할 텐데 그 자활 그다음에 이제 위선자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위자가
될 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할위이기도 해요. 할위. 할위. 하다. 하다. 그러면 위선자는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죠. 하늘이 천보이. 천보는 뭐냐면 보답할 보자죠. 네. 그다음에 지자는 무슨 지자냐면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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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착한 일을 이는 위드 뭐뭐로써. 뭐뭐로써 위드 영어로 하면 위드. 위드. 근데 복은 이제 블레싱. 복으로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갚아주고 그 다음에 위불선자는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그치.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이 천보 보답을 천보. 해주는데 그다음에 그것을 그것을 뭘로 화로써. 재앙으로서 보답을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천자거든요. 천. 예. 하늘. 예. 이거를 뭐 기독교적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 전에보다 더 오래된 세월이니까. 네. 불교에서는 또 또 다르게 생각하는 스님도 있어요. 불교 자료 보면 어떤 스님들 개별적인 이야기인데 그 가장 이 동양 철학에서 이렇게 관통되는 천자에 보면요. 논어도 나오는데요. 이 천하의 개념은 거의 자기 자신이에요. 남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화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손해보게 돼 있어요. 내가 나쁜 일 하면은 내가 천이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내천하잖아요. 네, 인내천이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일본 말에서 죄송합니다만 히토 스나와치 탱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예, 그거요. 근데 그게 일본 지식인들은 다 알아요. 그런 사상이 없거든요. 일본에 그 정도. 그러니까 동학은 예배 볼 때 불교나 기독교처럼 앞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서로가 신이니까 이렇게 손을 내밀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도 보면 삥 둘러가지고 마당에서 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데 이 하늘이라는 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윤동주 시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예, 그거 바로 자신이에요. 거울을 보고 물론 뭐 기독교적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이미지고 윤동주의 시에 보면 일관성이 우물이라든지 거울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그 선을 행하면 내가 기분 좋죠. 그렇죠. 그거예요. 예. 남은 속일 수 있어도요. 사실 자기 자신은 못 속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남이 못 봤다고 해서 내가 한 그 일이 덮어지거나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희한하죠. 이상하게도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던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득문득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 좀 부끄러워지고 소스라치게 놀라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법 화경에 있는 네. 구절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복을 주거나 악을 주는 게 타자가 구성이 안 돼 있고 자기 자신을 설명이 돼 있어요. 법화경 보면. 이 불교가 그런 게 강하죠. 불교는 예.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죠. 그렇죠. 예.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일하면은 근데 이게 굉장히 또 동양 의학으로도 통한다고 그래요. 내가 나쁜 일 하고 그러면은 내 자신이 몸이 병들게 돼 있죠. 병들게 돼 있죠. 예.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면 예. 스스로 안에서 마치 독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그 독이 스스로 자기의 몸에 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스트레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지방간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것이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하늘이 복으로서 갚으며 그다음에 하늘이 또 재앙으로서 갚고 이것들은 스스로 자기가 초월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스스로 자기가 초월한다는 것을 좀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부분만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다음에도 조금씩 해가면서 진행을 할 때 명심보감을 하면서 또 때때로 그 중간중간에 파노티콘도 하고 또 다른 하이데거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실 때 고리타분한 거 하지 않나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오늘 굉장히 재밌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예. 저희 쪽지 시험도 봤지만 예, 비록. 예. 그래서 한 권이 남았네. 두 권하고 한 권이 남았어요. 두 권하고 한 권. 예, 지금 그 마지막 문제를 좀 제가 낼까요? 아, 네. 네. 마지막
다들 엄청난 집중력이시다. 예, 이게 어떤 분이 적으셨네요. 지금 너무 그 물적인 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처음에 명예 여자님, 그리고 네. 두 번째 되신 분이 큰이빨 우렁님이고요.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진돗개님이세요. 우리 네. 진돗개님도 닉네임이랑 써주셨어요. 근데 또 하나는 예. 중요한 게요. 네. 그 위선자하고 위선자 나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단어가 또 중요해요. 위선자. 근데 그 앞에는 네. 할위자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선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예요. 그 자자가 들어가서. 근데 나쁜 위선자 있잖아요. 네, 위선자. 이런 위선 덩어리. 이런 뭐 위선 덩어리 할 때. 예. 그때는 그 할위자 앞에 뭐가 붙을까요?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무슨 변이 붙을까요? 한자가. 그러니까 자기 의도적으로 이렇게 꾸며서 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변이 들어가요. 그죠? 한자에. 의도적으로 꾸며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여기서 나오는 위선자는 할위자는요.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하는 음덕이에요. 네. 음덕. 이 음덕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답이 나왔어요, 벌써요? 네, 파트로시우님께서 사람인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자기적으로 막 꾸며서 막 어디 가서 웃으면서 제가 왔어요, 뭐 이러고. 웃게 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죠. 예, 오늘. 네, 아주 명리모감의 좋은 얘기 개선과 관련된 얘기 우리 김은교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교수님, 우리 다음 주에도 신나는 공부 해봐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